김영우입니다. 네, 오늘 아메이킨 처음부터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앞에 어린이 성장 강의 잘 들으셨잖아요. 그 이제 이것도 아메이킨도 그 어린이 성장과 우리 성장과 면역과 관련되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네, 집에서 우리 먹는 조리 도구는 보통 주변 시어머니 아니면 친정 엄마 이런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보로 그냥 요리해서 먹으면은 당연히 우리 애는 건강해지겠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여기 요리 미팅 나오시면 아시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 문구를 보신 것처럼 맛과 영양을 그대로 지키는 기술. 이게 바로 아미의 킨인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중금속 중독의 위험성이라고 해서 예전에 나왔잖아요. 위기 탈출 넘버원. 여기에 유용한 정보 되게 많았었는데 이때 흠집이 난 금속집 냄비에서 이런 음식을 해 먹으면은 이 중금속이 우리 몸에 축적된다고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표적인 중금속 중독 증상. 중금속이면은 순, 납, 구리, 망간, 카드뮴 이런 금속 물질인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뉴스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집 접시에 중금속이 대형마트 시판 식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유리 도자기 식기류에서 금속 검출. 대형마트 이런 식기류에서도 이제 이런 중금속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일반 주변에서 파는 거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우리는 그걸 사서 거기에 담아서 먹었을 뿐인데 그것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이런 중독 증상으로 나오는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수은을 보면은 중추신경마비, 언어장애, 납중독은 뇌질환, 지능장애, 생식기능, 그리고 우리 광의행동장애 이것도 어떤 다른 것들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금속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밝혀지고 있지요. 그리고 카드뮴은 이제 뼈를 약하게 해주는 그리고 알루미늄은 기억력 감퇴, 그리고 망간 이런 5가지 지금만 봐도 모든 것들이 신경 쪽으로 뇌 쪽으로 그리고 우리 뼈 모든 곳들에게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우리 몸에 흡수도 잘 되고 축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서서히 진행되면 만성 중독이 되고 치료되기는 하지만 확실한 치료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는 게 좋겠죠.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하고 내가 잘 알고 있어야 소중한 우리 가족부터 챙길 수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 성장에서도 이제 봤잖아요. 어디 갔지? 네, 어린이 성장에 보면은 환경 독소 중에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환경 독소가 생겨서 조숙증이 생기고 키 성장에 방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페인트, 요즘 인테리어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진짜 많이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납중독은 뼈에 침착돼서 골수에 영향을 주는데 잘 보면은요. 식욕도 감퇴하고 근육 약화, 말초신경 장애, 장시간의 기억 손실. 한 번씩 저도 깜빡깜빡할 때 어쩌면은 이런 중독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불안감, 무서움이 오야지. 제가 네.
지나친 지식. 네,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골격 형성도 차단해주고, 혈액 생성도 억제하고, 특히 면역 억제, 이런 중금속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특히 혈액, 네. 빈혈. 네, 빈혈하고 혈액암 유발하는 데서도 납중독이 많은 역할을 해요. 네.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카드뮴 중독인데요. 이 카드뮴 혈류를 타고 간과 신장으로 확산되어서 골연화증을 일으키는데 이 골연화증이 뼈가 얇아지고 휘어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칼슘이 부족하면 일어나겠지요. 이게 일본에서 이타이타이 병이라고 불리는데 제가 이거를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봤어요. 카드뮴 이 중독 사건이 어떤 일이냐면 일본의 도마야현에서 납과 아연을 재련하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 폐수 속에서 많은 카드뮴이 검출되었다고 해요. 이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 그리고 카드뮴이 함유된 폐수를 녹음 용수로 사용을 하고 이걸로 농산물을 짓고 그걸 다시 우리가 먹게 된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 요통, 하지 근육통, 몸을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기침을 해도 뼈가 부스러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보고 이걸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다 이걸 이제 일본에서 이타이 병 세 번 얘기했네. 네, 이런 병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카드뮴이 우리가 토양에 이제 되게 많은데 이 토양에서 다시 식물을 타고 오고 그 식물을 다시 또 우리가 먹잖아요. 아까 강에서 많이 축적된다고 강에도 이제 흘러다닌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꾸 축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는 인간의 편리 때문에 만들어졌는 건데 결국은 우리한테 다 돌아오고 있죠. 네, 세 번째는 수은 중독인데요. 흡수율이 대단히 높고 배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중추신경계 장애 초래를 일으키는데 이것도 미나마타병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지만 이 일본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공장 폐수와 함께 바다로 흘러들어간 메틸수은이 어패류 체내에 쌓여서 그 어패류를 먹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이제 이 아까도 이타이타이 병이랑 미나마타 병 이렇게 보면은 환경 오염에 대한 이제 사회적 경각심을 이제 가지게 하자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 환경 이제 이게 다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자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까지 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네,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인 불명. 이게 보면은 이 동물들도 갑자기 있잖아요. 고양이가 미치듯이 날뛰고 돼지가 우리를 부수고 뛰쳐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절이 되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까 중추신경 장애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알루미늄 중독인데요. 뇌 신경세포에 작용하는 기능성 단백질 효소의 활동을 막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루미늄 좀 되게 많이 쓰잖아요. 특히 과자 봉다리 안에도 안쪽에 알루미늄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 나 알루미늄 안 먹이는데 했는데 모발 검사 이제 거기 해보면은 알루미늄 수치가 되게 높은. 생각해 보니까 과자 봉지 안에, 라면 봉지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양은 냄비라고 하잖아요. 요걸 여기에다가 라면 도시락, 김치찌개, 된장 이런 것들 많이 해 먹잖아요. 그리고 냄비밥, 그 양은 냄비밥 정말 맛있다 하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이게
어린이의 필수 영양소 흡수를 막아서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기억력도 저하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깜빡깜빡거리는. 이제 이 치매 환자들은 치매로 죽은 환자의 뇌를 이제 해부를 해보니까 두뇌가 꼬여 있는 부분에 알루미늄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해요. 특히 아이들은 중급속 흡수율이 5배 빨라가지고 더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 뇌가 모든 걸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신체 발달이라든가 성격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어떤 조리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알루미늄 냄비는 알루미늄 99.9% 코팅한 제품으로 양은 냄비라고 하는데 이 물은 성분 때문에 산성 물질, 김치, 된장 이런 염분과 반응을 하면은 이 독성이 음식에 녹아가지고 우리가 후루룩 꺼내서 먹는 라면으로 모든 알루미늄을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양은 냄비를 살 필요는 없지만 혹시 집에 있으면은 요 물을 넣고 수세미로 한 20번 정도 닦아보면은 회색물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통 어디지? 갈비찜이나 이런 데 먹어가면 요 라인이 좀 하얗게 변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네. 그런 거 네. 그거 살펴볼 수 있거든요. 노란색이 다 닦여져 나가 있어요. 네, 싸서 그게 열 전도성이 높아서 가벼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지만 강도도 약하고 잘 부스러지잖아요. 물러서. 그리고 인체에 아주 유해한다는 걸 아까 살펴봤죠. 그리고 요즘 신혼들 그리고 젊은 층한테 되게 인기 있는 이 범랑인데 이것도 알루미늄에 저는 예뻐가지고 알루미늄이라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거기다가 유리 독이 성분을 바르고 약 800도씨로 가열하여 융착시킨 거라고 해요.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인테리어로 되게 좋은데 이것도 외부 코팅이 딱 벗겨지고 파손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알루미늄이 다시 용출되겠죠. 그러면은 커피 끓이는 그 물을 끓인 물로 커피 마시잖아요. 그거 저한테 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외부 코팅제도 같이 딸려오겠죠. 네. 자, 그리고 테프론인데요. 이 테프론은 불소와 탄소의 강력한 화학 결합으로 만든 건데 듀폰사에서 이렇게 기름을 쓰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건데 그런데 이게 알루미늄에 검은색으로 코팅한 거래요. 예전에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건 확인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알루미늄에 검은색 코팅을 바를 때 그 접착제가 심각한 그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막 아주 센 불에 하면 이게 연기 막 타듯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발암물질. 김이 아니고. 네, 아니고 김 아니고 물도 안 올렸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PFOA라는 발암물질이라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선 판매가 중지되었어요. 근데 지금 한 번씩 대형마트에 가보면은 싸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서 안 파니까 우리나라는 법상으로 지금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캠핑 갈 때 일회용으로 쓴다고 해요.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코팅이 벗겨져도 계속 쓰잖아요. 질 나야 된다 하면서. 그리고 잘 안 씻기도 하고 그렇게 쓰잖아요. 큰일 나요. 네, 근데 이 듀폰사에서 이 듀폰사의 어떤 직원들이 심한 기형아를 출산을 했다라는 이런 보고도 있고 영화로도 이제 나왔잖아요.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고 다크 워터스인데 인류의 99%는 이미 중독됐다. 그러니까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이라 했잖아요. 이 프라이팬이 진짜 우리를 배신시킨 거죠.
생명체 99%를 오염시켰다고 하는데 이 제작자가 이 영화의 주연이기도 하는데 할리우드 스타인데도 환경운동가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기업의 어떤 엄청난 사실을 들춰내면 그 회사는 이미지가 하락이 되고 매출에도 엄청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사람들의 이 생명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환경을 위해서 이 은폐된 거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PFOA는 정말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질병과 암을 유발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사실은 환경상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죄가 있어요. 예. 이 기업은 사실 한참 전기 예전에 진짜 아주 오래 네. 88년도인가 그때 봐. 음. 응? 듀폰사 맞아요. 맞죠? 아니 미국 두폰사 맞아요. 어. 제생 타이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요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이제 유독성, 이게 사람이 타이어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만약에 테프로 우리가 조리 도구니까 그냥 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그거를 녹여서 먹는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아주 옛날 분이시네요. 네. 옛날에 찍었는 뉴스인데, 탯줄에서도 이 PFOA가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물에도 있대요. 물에도. 우리 이 스프링이 보면 만 냄새 심미적 요인 감소, 그리고 신종 오염물질 15 정도 감소시키고, 그 박테리아랑 바이러스를 99.99% 비활성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각종 유기화물, 우리가 받는 그리고 식품 용기 코팅제 PFOA, PFOS도 감소시킨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했다는 게 아니라 NSF에서 이제 요거를 다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인리스도 있는데요. 녹슬지 않은 건강한 소재라고 하는데 스테인리스도 등급이 있거든요. 철이 70%, 물성이 30%를 합금하여 만든 강인데 이제 이 물성 차이로 304, 410, 430으로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장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데 단점이 진짜 무겁고 비싸요. 백화점 가봐도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이 아메이킨은 이 스테인리스는 이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시키고 그리고 맛과 진짜 영양을 지키는 기술로 제가 요리하는데 정말 무수리처럼 일하고 그냥 집 무수리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아하게 요리할 수 있는 도구죠. 아미스테인리스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 다중 구조예요. 그러니까 18-8 스테인리스 레스인데 이거는 18%의 크롬과 8%의 니켈을 함량했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우리 외과 수술용 메스와 같은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무릎 관절할 때 이렇게 씹는 그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오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안에 넣는 거 부식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스테인리스를 쓰는데 그거를 우리 조리하는 도구에 재료로 사용을 했는 거죠. 이거는 중금속도 흡착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채소나 그다음에 그 고기류에 중금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요리를 하면은 이 중금속이 냄비에 딱 붙어 가지고 우리는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에는 알루미늄이랑
알루미늄과 탄소강이 있는데 이건 이 안에 그러니까 아까 알루미늄이 열을 빠르게 전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온할 수 있는 장점을 같이 합쳐서 이런 다중 구조로 만들어 놓았어요. 음. 열 보존성이랑 전달력이 탁월하고 다층 요리가 가능을 해요. 다층 요리 이 뒤에도 나오나?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고른 열을 이게 통으로 다 통 7중, 통 3중이면은 이게 다 두께가 똑같아서 열을 고르게 열을 전달을 해 가지고 그리고 요리하는 시간이 진짜 짧아요. 단시간에 조리가 되고 그리고 저유로 튀김이 가능하고 오븐 요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생적이고 세척도 쉽고 진짜 관리 잘하면은요 대대손손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이 눌러붙지 않고 골고루 잘 익는다 했는데 요거는 예열을 잘하면은 되거든요. 근데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7중 구조는 프라이팬하고 웍이 해당이 되는데 어 그 저수 그러니까 기름을 적게 해서 튀김을 할 수 있고 시금치를 물 없이 데칠 수 있고 우리가 왜 팔팔팔 끓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열을 중간 이하로 해도 금방 요리가 돼요. 음. 네. 그리고 저 안에 아까 7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바깥쪽은 18-8의 스테인리스 강철로 되어 있고 안쪽에 그리고 자성 이게 그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인덕션에 이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아까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인제 합쳐서 7중 구조로 된 게 있고요. 두 번째 아메이킨의 특징은 그다음에 수봉 현상이에요. 이게 수봉 현상이 뭐냐? 나 저 수붕인지 수봉인지 정말 듣도 못한 단어가 나와 가지고 이게 모이스처 실이라고 하는데 적당한 무게를 지닌 이 뚜껑과 지금 오른쪽 그림 이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세로로 올라와서 이렇게 니은자처럼 L자처럼 생겼잖아요. 요게 뚜껑이거든요. 예, 적당한 무게를 지닌 뚜껑이랑 밑에 하부의 부분이 진짜 요렇게 딱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저수로 이제 요리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요게를 덮고 있으면은 여기에 수분이 이렇게 차올라와요. 그러면 요게 수막이 딱 형성되는데 이 안에 있는 열과 수분 손실을 이제 방지해 주죠. 어 이거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수분 현상으로 이제 요리를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수, 저유, 저열 조리가 가능한데요. 진짜 그 맛도 영양소도 색깔도 이게 식재료의 특성을 진짜 다 살리면서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어제 저는 비빔밥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물들을 데치게 되었는데 시금치, 취나물, 콩나물, 버섯 같이는 못 했죠. 따로따로 했는데 양이 많아서. 근데 진짜 시금치는 초록초록하고 취나물은 그 카키색 나는 약간 어두운 청록색이 나는 그 색깔로 나오고 콩나물은 콩나물만 넣었는데 진짜 아삭거리고 애들 어제 막내는 비빔밥을 4 그릇 먹었어요. 네. 완전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건강이 그냥 몸속으로 막 들어가는 느낌이 났어요. 네. 자, 이거는 우리만 영양 보존이 된다. 이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테스트한 데이터거든요. 이렇게 왼쪽에 시금치 보면은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이 일반 조리 대비 약 5배 더 보존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비타민 C는 약 1.5배 더 보존됩니다. 우리 시금치 물에다 데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죠.
그런데 아메리카노로 요리를 하게 되면 깨끗하게 씻은 시금치에 있는 물기와 그리고 시금치 자체적으로 있는 수분으로만 조리가 되는데 우리가 비타민 C 이런 영양소를 먹으려고 시금치 반찬을 만들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희 엄마가 해준 거는 영양소 손실된 걸 먹고 식이섬유만 열심히 먹었다는 거죠. 좀 남아있기는 남아있는데 이만큼 대비 안 된다는 거죠. 알았으면은 바꿔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배추도 신경과 근육 활동에 필수적인 비타민 B1과 B2가 일반 조리 대비 약 3.4배 더 보존되고요. 면역력 증진 외에 감기 예방에도 좋은 비타민 C는 약 1.5배 더 보존됩니다. 그리고 당근, 피부 미용과 탈모 예방에 효과적인 아연은 2.3배 더 보존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비타민 B3가 일반 조리 대비 약 1.2배 더 보존되고 비타민 B1은 1.3배 더 보존됩니다. 이제 콩나물 자주 먹죠. 에너지 생성을 돕는 비타민 B, 제가 자주 먹어요. 비타민 B2가 일반 조리 대비 약 3배 더 보존됩니다. 체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칼륨은 2.7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비타민 B3는 약 1.4배 더 보존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층 요리가 아까 된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냄비를 쌓아서 요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킨 요리 와서 처음 봤는데 사실 한 개씩 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요 가장 밑에는 큰 부분에는 조리 시간이 긴 걸 이제 하고 미역국을 끓인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 위에는 떡을 찌고 또 그 위에는 나무를 데치고 그리고 맨 위에 지금 편수 냄비가 하나 올라가 있잖아요. 그냥 어제 만들어 놓은 된장찌개를 딱 올려서 그렇게 데치는 게 아니고 이제 데워서 먹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이게 안 올라갈 것 같잖아요. 직접 보면은 다 됩니다. 네. 한 번만에 재료만 딱 준비가 되면은 손쉽게 시간을 절약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바쁜 아침에 최고인 것 같아요. 밤에 좀 바쁘게 움직여 놓으면 되죠. 네 번째는 경제성인데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김장을 했거든요. 근데 수육을 이제 해드린다고 인덕션이랑 이 냄비를 들고 갔는데 어머님이 이걸로 다 되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해드릴게 하면서 냄비는 다시 한번 헹구고 그 삼겹살, 고기를 이제 다 넣고 월계 수잎도 있어서 그것도 넣고 그 위에 고구마, 계란을 깨끗하게 씻어서 올리고 닫아가지고 어머니 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40분에서 길면 한 50분 뒤면은 끝나는데 중간에 고구마하고 계란은 익으면은 꺼내면 돼요. 그러니까 뚜껑 열어도 되는갑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일반 조리 도구랑 좀 다르니까 뚜껑도 열면 안 된다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완성을 했는데 어머님이 대단하네, 대단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저한테 이거 계속 하래요. 계속 하래. 저희 형님이 예전에는 고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커다란 솥에다가 어머님 손이 크시니까 고기 한 급 넣고 월계수 넣고 뭐 쌍화탕 뭐 아무튼 그런 것도 넣고 커피도 넣고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린 게 뭐냐면 형님이 제발 빨리 들어라. 뭐 손 안 대게 조심해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형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그러니까 재료비, 시간, 에너지 이게 모든 거를 진짜 절약할 수 있어요. 따봉이에요. 네, 이거 너무 옛날 버전인데. 근데 이 스테인리스가 좀 관리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구입하시기를 꺼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위험하면 얼마큼 위험하겠노 하면서 그냥 테프론 쓰기도 하시는데 사실 써보면은요 제일 손쉬워요.
자, 처음에 이제 퀸이 딱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디시드랍스랑 식초를 온수물에 풀어서 잘 세척하면 돼요. 어떤 분은 베이킹 소다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베이킹 소다도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생분해되는 디시드랍스를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리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그냥 디시드랍스하고 소프트 버즈로 살살 문지르면 되는데 가끔 눌러붙을 때 있고 탈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마제와 스크럽 버즈 요거 약간 까칠한 수세미거든요. 그거 이용을 하고 그리고 철수세미 있잖아요. 스테인리스 우리는 철이 아니죠. 스테인리스 수세미잖아. 스크럽 버즈.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거인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스크럽 버즈가 스테인리스 수세미라고 합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살살 문지르면은 금방 깨끗하게 돼요. 네. 스크퍼즈 하면요 궁금해졌는데 안 벗겨져요? 스테인리스 키스 아닌가요? 키스는 살살 나죠. 그러니까 살살 문질러야 돼요. 안쪽에만. 네. 네. 살살 해야 돼요. 뭐든지 세게 하면 돼요. 우리 거 다 좋다고 무조건 세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고. 네. 벗겨지니까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변색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열 자국으로 누런색이랑 푸른색으로 변색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식초를 묻혀서 이렇게 살 좀 닦아내시면 되고요. 이 바깥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연마 세정제로 맞죠? 세틴 부분이 어디죠? 죄송해요. 바깥 맞죠? 제가 이 영어는 너무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안쪽 이제 바닥에 저도 이렇게 무지개색 지금 보이는데요. 요럴 때는 연마 세정제랑 식초를 섞어서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생기냐 하면은 공기 중에서 높은 온도로 스테인리스가 이제 가열을 하면은 산소와 반응해서 발생이 되는데 이게 냄비 기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스테인리스를 요리를 하고 바로 찬물에 담그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 그리고 따뜻한 물을 이제 살짝만 넣어 두면은 금방 불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세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인리스라고 너무 믿으시면 곤란하다. 예, 까맣게 타거나 누른 바닥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이제 표백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부식이 생기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아까 오래된 그냥 소비자들 보고 저도 한번 이까지는 아니지만 좀 심할 때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아까 그러니까 연마 세정제를 이렇게 골고루 바르고 그리고 그냥 바로 갖다 대면 안 되고 이렇게 타월이나 다른 데 묻혀서 충분히 묻혀서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안에 물을 살짝 담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해있는 손잡이도 안에 넣고 봉다리, 이게 봉지를 이렇게 딱 싸고 큰 봉지. 그래서 인덕션 4단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두면은 타고 녹을 것 같죠? 숨 쉬고 있어요. 비닐봉지가 이렇게 숨 쉬거든요. 부풀렸다 줄어졌다. 그러면서 혼자 일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디시드랍스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돼요. 새로 샀는 것 같죠? 오래 쓰다 보면은 손잡이 부분하고 뚜껑 손잡이 부분이 해지는데 요거는 부품을 새로 교체할 수 있거든요. 저희 집도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그냥 5년에 한 번씩, 저 지금 5년째 쓰니까 왠지 새로 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조리 기구를 이제 살펴봤는데 그래서 아까 보면 알루미늄이나 범랑이나 이런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우리 아메이키는 이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중금속을 흡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만 바꾸면 되나 아니고 레인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보통 인덕션, 하이라이트,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럼 가스레인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요거는 가스를 탁 켜는 순간 그 담배를 70 같이 핀 유해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켜면은 이제 환기 확 시키고, 그리고 요리하는 도중에도 밑에 무거운 일산화탄소들이 깔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기를 하고 계속 이제 부채질 하듯이 해줘야 되죠. 되게 힘들겠죠. 특히 신생아들 바닥에 잘 눕혀 놓잖아요. 네, 잘 먹고 잘 크고 있는데 바닥에만 눕히면은 울어. 그러면은 그 원인이 이 나쁜 일산화탄소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들은 바닥에 눕히지 말고 70cm 이상 되는 부분에다가 침대 이용하면 제일 좋겠죠. 거기다가 안전하게 해주면은 그 울음을 그친다고 해요. 정말 아이들을 용한 것 같아요. 말만 못할 뿐이지. 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요. 열선을 통해서 직접 열을 전달해서 가스레인지보다는 안전한데 거기에 화상 입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전기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인덕션은 자기장 유도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하이라이트보다도 조리 시간이 단축되고 청소도 가스레인지에 비하면 엄청 용이하죠. 그리고 옆에 만져보면은 화상 입을 만큼 뜨겁지가 않아요. 그냥 살짝 뜨거워 요 정도거든요. 안전합니다. 여기 있네요. 네, 가스레인지 1구 점화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포름알데히드 등 유독가스는 담배 14개? 아까 70개 하지 않았나? 네, 70개를 동시에 태우는 것과 같다고, 1개네요, 1개. 14개를 동시에 태우는 것과 같다고 했고요. 이런 가스들이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관지염증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신경계의 이상을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비흡연자인데 여성들 폐암 발병률 되게 높잖아요. 또 이게 가스레인지의 원인이기도 하지요. 네, 아까 얘기한 거 여기 다 있어요. 어린아이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니까. 그렇다고 근데 인덕션 쓴다고 그냥 안전하다고 문 닫고 요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타면서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환기는 하셔야 되는데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되면은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기 레인지 이걸로 진짜 화재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인덕션은 요리 시간을 이제 정해놓을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저희 집 그 아파트 안에 이제 부착된 게 있어가지고 이미 돼 있는 게 제가 한 2번 우리 집 날라 보낼 뻔했거든요. 행주 삶는다고 빨래 삶는 수건 삶는다고 올려놓고 잤는 거죠. 밤에 새벽 5시에 우리 딸 안 일어났으면 진짜 진짜로 진짜 탈 뻔했거든요. 근데 한 번 했는데 2번째는 저희 신랑이 진짜 도끼눈 부고 다시는 밤에는 올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없는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고양이도 키우잖아요. 얘들이 버튼을 누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코드는 빼놓고 지내야 합니다. 네. 인덕션. 네, 영상이어서 이제 지나가도록 할게요. 인덕션 레인지의 장점이 아까 불꽃이 없고 그 자성의 원리로 하기 때문에 화상 위험이 진짜 낮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편리하다는데 진짜 내가 같이 밥 먹고 싶은 집에 들고 가면 돼요. 집 설치 기분 좋게 하하호호 얘기하면서 친밀도도 높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예전에 막내 이유식 할 때
그때 호텔에 없잖아요. 치사 기능 없어서 이거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데워 먹였어요. 네. 네. 그리고 9가지 자동 메뉴가 있는데 밥도 되고요. 물도 진짜 빨리 끓고 그다음에 죽이 돼요. 저는 이유식 이걸로 정말 편하게 잘해 먹였거든요. 올려놓으면 시간이 다 되면 삐삐삐 다 되어 있어. 그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아침에 고등어를 이제 구웠는데 따서 뭐. 구웠는데 첫째 애들은 위에 애들은 빨리 먹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먹이고 근데 막내는 한 번씩 늦잠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토막은 얼려놔서 보온 기능을 해놓으면 얘는 일어나도 따끈따끈한 고등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튀김 기능 이것도 진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쉽게 할 수 있고요. 팬 요리도 돼요. 케이크도 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생일날 이제 챙겨드리면은 찜 되고요. 그리고 물끓임, 삶기 기능까지 다 됩니다. 정밀한 조리 온도인데 이게 12단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섬세하게 요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튀김도 마찬가지거든요.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빨리 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에너지 효율성과 경제성 아까 말씀드렸고요. 깨끗한 환경을 진짜 유지할 수 있어요. 유해 물질 안 나오죠. 그리고 여름에 가스레인지 앞에서 요리해 보셨어요? 죽어나잖아요. 근데 물 끓이면 진짜 물도 끓이기 싫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은 약간 더운 정도지 요리하기가 막 힘들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랑 그 수증기가 만나면은 그 후드에 때가 많이 낀다 하잖아요. 그 가스레인지에 이용하면. 그래서 후드도 정말 몇 번 청소 안 할 만큼 깨끗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는 정말 손쉽죠. 그냥 약간 탄 부분은 연마 세정제 이용하면 되고 보통 뭐 그 에로시 살살 뿌려가지고 닦아내면은 간결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요 인덕션인데요. 예전 거보다 훨씬 안전하고 견고해졌는데 이게 위험하면은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해봤어요? 저는 이거는 안 해봐가지고 근데 요거 지금 보면은 과열 방지 그리고 과전압 감지 기능 그리고 저전압 감지 기능, 자동 꺼짐 기능,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버튼 잠금 기능. 이것도 도구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아메이 퀸이 쿠쿠와 이제 조인되어 있는데요. 아메이 기술을 쿠쿠에게 주고 만들어냈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은 소리 들어보면 친근한 목소리가 나와요. 요게요. 그리고 10가지도 그 쿠쿠 밥솥 기능에도 있기는 하지만 쿠쿠 밥솥 안도 테프론 코팅 밥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냄비로 밥을 안전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프리미엄 인덕션 맞아요. 제가 주변에 인덕션 많이 사용해서 이제 물어보면 기능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빨리 물이 끓지 않는다. 조리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그 백화점에 있는 그런 인덕션을 1개짜리를 사서 썼는데 이거를 한번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거 그 백화점 거 못 쓰겠고 요걸로 사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바로 바꿔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뻐요. 블랙과 레드로 되어 있고 딱 놓아도 인테리어가 딱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도 블랙 세라믹 상판인데 이거 일본이 독일 셔츠 샀거든요. 그리고 진짜 내구성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동성이 진짜 이동성도 고려했고 진짜 많은 테스트를 했어요. 보면은 조작 패널, 상판, 패키지 전원, 출력, 안정성, 소음, 전자파, 자동 조리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진짜 까다롭게 품질 검증 테스트를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냥 뚱땅뚱땅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이거 보면은 아메이 예전에 있는 그 인덕션 레인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보기만 해도 물 끓는데도 훨씬 시간이 단축되었죠. 그 팬이랑 그 예열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1단에서 12단까지 화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칼인데요. 우리 요리할 때 진짜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5가지 한번 볼게요. 셰프 나이프는 그 얇게 썰 때, 깍둑 썰기, 다지기 할 때 쓰는 이제 다용도 칼이고요. 슬라이서 나이프는 부드러운 음식, 그러니까 빵, 토마토, 케이크를 얇게 써는데 정말 좋고, 페어링 나이프는 과일, 야채 껍질 깎을 때, 그리고 앞부분을 보면 약간 뾰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감자 싹 도려내기도 되게 용이해요. 그 산도크 나이프는 지금 보면은 다른 것과 다르게 칼 표면에 이렇게 홈이 나 있잖아요. 감자 썰어 보시면 칼에 자꾸 들러붙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쓸 때 쓰는 게 요런 나이프예요. 그리고 패티 나이프는 이제 좀 그 고기 뼈 이렇게 발라낼 때 기름을 걷어낼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써보셨나요? 써보시면 무거울 것 같은데 안 무겁고 잘 힘을 많이 안 들렸는데 음식이 진짜 예쁘게 잘 썰려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칼날과 칼등을 곡선으로 처리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을 잘 맞춰 놓고 이게 손목에 부담 가지 않는 안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칼목도 손잡이와 칼날 사이에 이제 위치한 이 부분인데 곡선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이것도 그러니까 힘있게 칼을 사용하지만 손목의 부담을 줄이고 재료를 썰 수 있고요. 승배는 칼이 자루 속에 이제 박힌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도 칼 전체가 스테인리스 이제 일체형 구조거든요. 그래서 다지기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할 때 안정감 있게 균형감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도요.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곡선 처리를 했는데 진짜 우리 손에 딱 맞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칼 쓰다가 떨어뜨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게 어떤 거는 앞부분에 칼 앞쪽으로 툭 떨어지기도 하는데 정말 위험하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칼이 어떤 거냐면은 좋은 것만 다 모아놨어요. 디자인은 미국이 유명해서 미국 디자이너 이 사람은 칼에 관련된 특허를 36개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캔 어니언. 처음에 저는 캔 양파 그리고 니켈라스 케이지의 많은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의 개인 소장용 나이프를 디자인하고 진짜 제작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가격 엄청날 거잖아요. 근데 싸게 나온다. 이거에 비하면 정말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보유한 그 기업 카이 재팬 여기에서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재료는 독일 스테인리스를 사용했어요.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최고급 프리미엄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이 단조 홍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들겨서 압력을 가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메리킨 프리미엄 가위 요거는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단종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요거 말고 근데 요거 말고 저희 아메이에서 나오는 다른 가위가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는 맥가이버 가위고 다용도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요것도 분리가 이건 또 자르고 호두도 깔 수도 있고 병따기, 자석도 돼요. 닭다리도 자를 수 있고 드라이버 기능까지 10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진 가위인데요. 아이쿡 다용도 가위라고 있어요.
요거는 또 분리해서 이제 세척도 아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왜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으면 안 되는데. 뭐라고요? 캔 양파가 제일 기억에 남으면 안 돼. 아, 그래도 그 사람이 디자인했더라. 이름은 기억남겠다. 캔 맞죠? 캔 양파. 네.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네요. 다용도 가위인데 요렇게 생겼고요. 병따개에 나사 조이는 부분, 그리고 새우 다듬기 단단한 거 있잖아요. 견과류도 깰 수 있고 철사 절단을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커팅도 정말 잘 되고 전선 피복도 벗길 수 있대요. 어머, 이거는 그러니까 캠핑 갈 때 완전 좋을 것 같네요. 네, 잘했는데요. 네, 네, 이게 단가요? 네. 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어린이 성장에 이어서 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리가 조리를 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도 높이고 나만 잘 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서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으면은 합니다. 꾸준히 참석해서 공부 열심히 합시다.